안녕하십니까. 철도오빠와 함께하는 제2종 철도면허 합격 길잡이. 여러분들에게 되게 오랜만에 인사를 드립니다. 네, 벌써 구독자 수가 70명까지 늘어나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많은 관심과 사랑을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최근에 철도 관련 공사들의 이제 지원 접수들이 많아서 제가 그런 지원서도 작성하고 필기시험도 준비를 하느라 이 영상을 찍는 데 있어서 조금 많이 미뤄진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드립니다. 제가 그래도 할 수 있는 안에서는 여러분들한테 특허와 폐로까지는 최대한 다 정리를 해드리고 그 다음 영상부터도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짤막짤막한 느낌을 한번 가는 방향으로 진행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진행할 것은 특허와 폐로 이제 저희가 벌써 5번째 시간이죠. 그래서 기동기기 및 제어 회로 중에서도 오늘은 이제 MT 쪽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변압기 MT 해서 얘는요 메인 트랜스포머 라는 단어로 적히게 됩니다. 그래서 주 변압기라는 뜻이 되고요. 변압이라는 단어 다시 한번 더 정리 한번 해볼까요? 변압이라는 단어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25,000V 같은 큰 놈을 몇 볼트로 840V처럼 이렇게 강압을 시켜주는, 즉 압력을 낮춰준다 또는 승압, 압력을 올려준다 이렇게 해주는 친구를 주변압기라는 친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MT는요 M-차 하부에 있습니다. 네, 상부에 있다, 중간에 있다 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으면 틀렸다 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판에서 집정된 1차 측에 AC 25,000V가 판에서 집정됐다는 건 여기서 집정된 거죠. 이렇게 내려가는 거죠. 그럼 MCB 지나고 쭉 내려가면 이제 뭐 주표 지나고 막 지나면 이제 MT가 나오죠. 그래서 2차 측 AC 840V로 전압을 낮춰 컨버터에 공급을 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1차, 2차라는 단어가 나오게 되는데 이걸 좀 지우고 보겠습니다. 자, 여기 뭐 1차, 2차 이렇게 보이게 되는데 1차는요. 여기 보이시는 이 이 그림은 여기서 설명을 잘 안 해놨네요. 자, 여기 이 그림 이렇게 자, 다시 할게요. 이렇게 생긴 친구가 1차 측입니다. 코일이 가장 길게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코일이 조금 상대적으로 짧은 부분, 이 부분이 이제 2차 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차 측은 이제 전력을 받았던 부분, 2차 측은 변압이 된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세요. 그래서 이 주변압기는요, 기계 자체가 되게 이렇게 크게 생겼어요. 생각보다 엄청 큽니다. 근데 이 안에 들어있는 게 그냥 엄청 큰 코일에 이렇게 박혀있고요. 여기 보이시죠? 그리고 이 작은 코일들이 이렇게 있어서 나머지 친구들은 다 뭐 해주는 거냐? 냉각해주는 것들, 그 다음에 전압을 안전하게 변압을 시켜줄 수 있도록 해주는 보호장치들이 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주변압기 기준은요 M-차, M차가 한 개의 동형 유닛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직전장치가 없는 M차의 2차 측 840V를 공급하여 M-차 및 M차의 컨버터에 각각 2대, 2차 건선 각각 2개의 건선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AC 840V를 2개로 보내준다. 여기서 이런 말도 있어요. 막 이상으로 보내준다. 아닙니다. 상이 나눠진 게 아니라 2개로 그냥 간 거예요. 전선이 2개 꽂힌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상이 아니라 2개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MT에서 나올 수 있는 것 중에서는 전격 문제가 생각보다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전격 문제 여러분들 잘 알아주셔야 되는데, 먼저 이것부터 알아볼게요. 뭐 MT는요 뭐 동력운전, 전기운전, SIB 전원 이런 부하의 사용으로 계속 전류가 흐를 수밖에 없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냉각 계통을 강화한 구조, 강제 냉각 방식을 씁니다. 여기서 다른 말로 자연 냉각이라는 방식을 쓴다라고 하면 틀린 말이에요. 자연 냉각은요 말 그대로 그냥 내비둬요. 그냥 내비둬. 다시 그냥 내비둬. 뭐예요? 그냥 놔둬요. 그냥 알아서 쉽겠지 이런 느낌이에요. 그렇지만 강제내가 뭐예요? 선풍기를 틀거나 우리가 에어컨을 이렇게 윙 트는 것처럼 강제적으로 온도를 낮추는 방식인 거죠. 왜 그러냐? 얘는 전류가 계속 흐르기 때문에 MT에 들어가는 게 25,000V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계속 바꿔줍니다. 그러면 그 안에 생기는 저항이 생기겠죠. 바꾸는 과정 속에서. 왜냐하면 V는 IR입니다. 즉, 이 전류라는 친구를 이 전압을 바꿔주려면 전류를 낮추거나 저항을 올려야 돼요. 그쵸? 전류를 낮추거나 저항을 올려야 되는데 전류는 낮추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뭐 해줍니까? 저항을 올려야겠죠. 저항이 올리면, 저항은요, 이 저항이라는 친구 자체가 뭘 발생하죠? 열을 발생을 시키게 됩니다. 그러면 MT는 엄청 뜨거워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뭘 봐야 되냐? 용량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봐야 되는데요. 자, 이 용량. 이거 단위는 필요 없습니다. 단위까지 바꿔서 내면 그냥 틀리세요. 네, 그거는 그냥 너 틀려라라고 하면서 내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1차 건선은 1790
M차 시차 2차 건선은 990, M차는 890입니다. 그래서 이건 어떻게 외우냐? 1799998 이렇게 외우면 돼요. 179998, 179998. 그러면 1799998 이렇게 외워주시면 돼요. 뭐 9980 이렇게 외워주시면 좋겠죠? 끊기 1799980 이렇게 외워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9라는 숫자가 들어가야 되겠구나. 만약 숫자가 엿다시로 들어가면 뭐 하는 거예요?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고 나서 왜 쌤 이거는 왜 안 해요? 이거 당연한 말이어서 그래요. 보죠. 25,000V, 840V. 당연한 거죠? 네, 그래서 따로 작성은 하지 않았고요. 전류는요, 이것만 외웁시다. 2차 건선 M-자 589. 이거 여러분들 혹시 뭐 좀 약간 불만 있는 사람인데 똥86 세대 혹시 아십니까, 여러분들? 여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똥86 세대.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그때 당시 이제 시대가 이제 막 58년생부터 죄송합니다. 아무튼 그 똥86 세대, 똥86 세대라고 하죠. 그래서 똥86처럼 똥89 이렇게 외워주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네. 이 정도만 얘기하겠습니다. 더 얘기하면 걸릴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주변 악기에 대해서 이제 구조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구조는 총 4개에 대해서만 배우면 되고 여기서는 딱히 그걸 볼 필요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주회로를 굳이 볼 필요는 없어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그림으로만 설명해드린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첫 번째 가장 중요합니다. MTOM, MTBM 이 두 친구에 대해서는 꼭 외워주셔야 되세요. MTOM은 뭐냐면요, MT 오일 펌프 모터예요. 그래서 실리콘 오일을 강제로 순환시킵니다. 여기서 왜 갑자기 실리콘 오일이 나오나요? 라고 하시게 된다면 실리콘 오일이 불에 잘 안 타요. 그리고 온도가 이빠이 많아도 뭐합니까? 불이 나지 않는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그 불연성이라고 하죠. 네. 그래서 이 불연성 친구이기 때문에 실리콘 오일을 씁니다. 그래서 MT에 발생된 열을 흡수하도록 하는 주변하게 냉각용 모터를 씁니다. 쌤! 그럼 워터를 쓰면 되지 않아요? 자, 워터를 쓰면 어떻게 될까요? 100도씨 되면 어떻게 되죠? 물이 끓죠. 끓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실리콘 오일을 사용을 하는 거고요. MTBM은요, 공기를 흡입하여 주변 환기 냉각용 오일을 냉각을 해줍니다. 그래서 자, MTOM은요, MT를 냉각해준다면 MTBM은 누굴 냉각해주는 거죠? MT 오일을 냉각해주는 거예요. 그림을 한번 보시죠. 그림 보시게 되면 자, 이게 오일이에요. 그래서 오일의 흐름이 이렇게 지나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오일이 지나가면서 MT에 있었던 그 열들을 다 가져갑니다. 자, 열을 다 가져가면 이 MTOM이 이렇게 우롱우롱우롱 돌려주죠. 그럼 이렇게 쭉 가다가 MTBM에서 어떻게 해주냐면 오일이 지나가면서 여기서 바람을 쐬줘요. 그럼 어떻게 해줍니까? 열이 샤라라 날아가면 다시 또 오일이 또 가열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MTOM, MTBM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유류 계정기가 되어 있는데 유류 계정기는요, 그림이 따로 제가 찾아보려고 했는데 그림이 따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일 플로우 릴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 오일 펌프에 순환되는 유류가 정상인지 검지하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유류가 만약 정지됐어요. 뭐 얘는 뭐 꼈다, 뭐가 안 움직여요. 그렇게 되면 마이크로 스위치 접점을 닫고 이상을 알려주는 친구입니다. 그리고 온도 계정기는요, 오일 온도가 100도가 되면 접점을 닫고 이상을 알립니다. 이거 어떻게 외웠어요? water로 외우시면 되죠. 왜 물 안 썼을까? 100도씨 되면 물이 끓죠. 그러면 접점을 뭐 닫을 수도 없고 이상을 알릴 수 없으니까 뭐예요? 오일을 쓴다. 그래서 오일 온도가 100도가 되면 접점을 닫고 이상을 알린다 정도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러고 나서 이제 나오는 게 바로 보조 제어함이라는 친구인데요. 이 친구는 한 문제씩은 한번 출제되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외워두시면 좋겠죠. 자, 집전장치 차량이 차체 하부에 배치되어 있으며 BF12 및 각종 계정기들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개 많아요. 그쵸? 이거 어떻게 배워? 라고 하셔서 쌤이 여기다 외우는 방법을 적어놨습니다. 이제부터 차근차근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PT와 관련된 장치예요. 그래서 ACVR, DCVR, ACVR, TR, DCVR, TR 이거 다 VR 또는 TR이 들어가면 누구? 바로 PT 관련된 친구라고 했었었죠. 맛있다. 이게 전기 막 보는 친구라고 했었죠. 그래서 ACVR, DCVR, ACVR, TR, DCVR, TR이 있다. 뭘로 기억하면 돼요? PT 기계들이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친구 볼까요? MCB 친구들이에요. R123. 얘는 뭐? R123. 이렇게 보면 돼요. 즉, MCB 친구들 R123. 이렇게 세 마리가 있다. 이거 대부분 어떻게 나오게 되냐? N123 이지랄로 나와요. 자, 그러면 없어요. 애초에 MCB N3가 없습니다. 그래서 MCB N1, 2밖에 없는데 차단기 자체가 보조 제어함에 있으면
차단을 할 수가 없겠죠. 이건 다 배전반들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할 거 기억을 해주면 되고요. 세 번째는 MCB 사고 차단 친구들이에요. LROCR, ACOCR. 자, 그리고 원래 MCB-OR이죠. 근데 MCB-OR은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고요. MCB-TR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에이, 쌤, 얘는 사고 차단 친구 아니지 않아요? No. 이거 제가 그때 우리 저번 시간 MCB 시간 때 얘기했었죠. 0.5초 버텨주는 친구. 누구? ACOCR이 새가슴. 야, 가전류 들어왔어. 라고 하게 되면, 진정해. 이제 MCB 투입한 거야. 라고 하면서 MCB-TR이 버텨준다. 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ACOCR하고 MCB-TR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친구입니다. 이 두 명 친구 같이 외워주시면 되겠고요. MT 관련된 친구입니다. MTAR, MTOFTR, MTTHR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MTAR만 기억하시면 돼요. 세 분. 이걸로 나오게 되면요, 대부분 MT 관련된 친구를 건드는 거는 선을 좀 넘은 행위예요. 그래서 그게 틀렸다? 그럼 틀리셔도 돼요, 여러분들. 외우시면 되지만 이렇게 외워도 되죠. 이거 세 개는 다 외웠으니까 이거는 그냥 외우자 생각해도 되는데, 아무튼 뭐 MT랑 관련된 친구다. 근데 대부분은 이해를 많이 바꿔서 냅니다. MT OR 막 이런 식으로 바꿔서 내버려요. 그래서 MTAR이다. 이 친구 그때 얘기했었죠. MT에 온도 관련된 거 또는 송풍기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면 뭐 다 MTAR이 여자해에서 MCB를 차단한다 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네, 그것까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 번 더 볼까요? 첫 번째 친구 누구? PT 친구. 그래서 AC, VR, DC, VR, AC, VR, TR, DC, VR, TR 이런 친구들이 있고요. 두 번째는 MCB 친구들이에요. MCB R1, 2, 3, N 아니다. 자, 그 다음에 MCB 사고 차단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LROCR, 그 다음에 ACOCR, MCB-TR은 ACOCR과 친구다 라고 했었습니다. LROCR, ACOCR, MCB-TR은 같은 친구다 묶어주시면 되겠고요. MTAR, MTOFTR, MTTHR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MT, 사고 관련된 친구들이라고 했었죠. 네, 그 친구들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필터 리액터라는 친구를 만나게 되는데요. 이 필터 리액터라는 친구는요, 필터예요. 먼저, 자, 여러분들 정수기에서 물을 받을 때 필터를 장착을 해야 되겠죠. 정수기 필터의 역할이 뭡니까? 물이 들어오는데 불순물들이 포함되어 있으면 뭐 해줘야 되는 거예요? 걸러주는 거름막 역할을 해주는 친구. 이렇게 해서 거름막을 해서 우리 깨끗한 물 마시죠. 네. 이렇게 정수기 필터도 필터를 해주는 것처럼 전기 안에도 불순물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친구들을 걸러주는 친구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중요한 거, DC 구간의 전용기기입니다. 왜요, 쌤? 이라고 한다면 DC 구간에서만 쓸 수밖에 없게 되어 있거든요. 보시면 DCLRR L1 다음에 쓰는 애는 직류 구간에서밖에 쓸 수 없습니다. 왜냐면 L2, L3는 뭐 SIV 때문에 교류 구간에서 쓴다고 치더라도 이 FL 자체는 여기까지 굳이 갈 필요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DC 구간에서만 쓰는 친구입니다. 이거 대부분 어떻게 나오냐면 DC, AC 둘 다 쓴다 이렇게 표현이 많이 쓰이는데 아닙니다. FL에서는 이거 조심해 주시고요. 강제 통풍 냉각 방침의 공식 원통형 리액터예요. 이렇게 원통형으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SI부터 전원 공급받는 FLBM에서 냉각이 되며 리액터 본체와 전통 성분이 같이 조립되어 있다. 이런 말 필요 없습니다. 그냥 그렇가 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중요한 거는 이 DC 1500V, 즉 이 직류라는 친구 안에는요, 많은 고조파 전압이 있습니다. 이걸 흔히 말하는 리플이라고 하거든요. 여러분들 리플 패치 아시죠? 뭐 가려주는 거죠? 우리의 그쵸? 뭐 직접적 언급을 하면 안 되고, 이제 튀어나온 부분을 우리가 남자들 특히 리플 패치 많이 쓰죠, 남자들이. 그래서 남자들이 리플 패치를 써서 여름에 이용할 때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런 것처럼 리플이라는 건 이게 툭툭툭 튀어나오는 친구들이에요. 어떻게 툭툭툭 튀어나오냐, 그림으로 보자면 원래는 직류가 일자로 간다는 얘기 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떨리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떨리는 친구들 어떻게 해주는 거예요? 깎아 내려주는 거죠. 그래서 DC 1500V에는 많은 고주파 전압 성분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해주는 거예요? 이 FC가 LC 필터를 구성해서, FC가 이제 같이 있는데, FC는 뒤에서 이제 볼 거예요. 그래서 필터 커패시터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이게 왜 띄어졌는지 모르겠는데, 필터 커패시터라고 되어 있는 이 친구랑 같이 고조파 성분을 제거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리플 전압이 제거되면 인버터 동작 안정적으로 양호하게 되도록 해주는 친구입니다. 필터 커패시터는 여기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요, 커패시터라는 친구가 똑같이 걸러준다라는 친구도 되는데요. 이 친구는 조금 더 충전의 개념이 좀 더 강해요. 얘는 깎아줘요. 즉, 이렇게 툭툭 튀어나오면 두더지 잡기처럼 에잇 하면서 눌러준다는 느낌이라면, 커패시터는 이렇게 튀어나왔으면 뭐 해주냐면 먹어요.
맛있다. 아무튼 먹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일자로 되겠죠. 그러다가 나 아래로 추워져서 그럼 뭐 해주는 거예요? 뱉어주는 거죠. 그래서 애초부터 필터 리액터 느낌은 어떤 느낌이냐면 이렇게 자르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딱 써 이런 느낌이라면 필터 커패시터는 뭐 해주는 거예요? 얘랑 얘가 이제 생기는 그 전압 차이를 충전을 통해서 충전해주고 방출해주는 방식으로 맞춰주는 거죠. 그래서 FL과 FC는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거는 이 FC는 뒤에서 나오니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제 종합회로에 대해서 배웠는데, 자, 이거 여러분들 숙제입니다. 이 주에는 여러분들이 그릴 수 있을 때가 무조건 계속해서 연습을 해주셔야 돼요. 이게 쌤 무슨 소리예요? 쌤 이거 갑자기 저한테 그려보라고 하느냐요. 그러니까 쌤이 어디까지 그려야 되는지 이렇게 그림을 예쁘게 그릴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숙제를 내줄 건데 숙제를 어떻게 내줄 건지 여러분들하고 그림을 통해서 쌤이 그림을 그려주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먼저 전차선을 딱 그려요. 한번 지금 책 같은 거 있으신 분 아니면 나는 뭐 A4 용지, 태블릿 뭐든 다 좋습니다. 필기할 수 있는 기구를 자기 앞에 두고 저랑 같이 한번 더 천천히 따라가시면서 한번 익혀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판을 그려줍니다. 자, 이 친구 판이죠. 이 판이라는 친구를 그려주고요. 판은 하나만 그려주셔도 되고요. 자, 2개 그려주고 이제 이렇게 쭉 내립니다. 자, 쭉 내리면 이제 첫 번째로 만나는 친구가 바로 ESG라는 친구입니다. 얘 뭐였었죠? 모르죠. 아직 제대로 설명을 안 해드렸기 때문에. Emergency EGS죠. ESG는 뭡니까? ESG는 그거예요. 경영방침이에요. 죄송합니다. EGS 이거 지우고, 자, EGS라고 했었죠. EGS Emergency Ground Switch라고 해서 비상 접지 스위치라고 했었습니다. 이 친구 있고요. 그 다음에 쭉 내려서 여기로 가면 드디어 우리가 아는 PT. 맛있다. 너 AC네? DC네? 알려주는 친구라고 했었죠. 그래서 AC, DC 전원을 받고 이 전원을 받는 게 AC, VR 그리고 DC, VR 뭐 TR까지 쓸까요? AC, VR, TR DC, VR, TR 까지 있었다고 했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EGS, PT까지 지나가게 되면 이제 드디어 누굴 그려주면 되냐 이렇게 된 친구인 MCB라는 친구를 그려주시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쵸? 왜냐면 아래 있으니까요. 자, MCB 지나고 나서 첫 번째로 또 만나는 친구가 이렇게 생긴 친구 하나 그려주시고요. ACLRR 이라는 친구입니다. 얘는 교류 피레기예요. 그래서 교류관에서 쓰는 피레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가 갈라주시면 됩니다. 바로 ADCG 교직절항기라고 했었죠. 자, 이쪽으로 가는 방면이 이제 AC가 될 거고요. 이쪽으로 방면이 DC로 가는 걸 거예요. AC부터 한번 그려볼까요? 자, AC부터 그려볼게요. 자, AC부터 그려보면 첫 번째로 만나는 친구가 이렇게 생긴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는 MFS라고 해서 주퓨즈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자, 주퓨즈를 지나가게 되면요,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봤던 친구 CT1 ACOCR이라는 친구를 만나게 됩니다. 이 친구 CT1 ACOCR 어디에 있었던 거죠? 이 친구 MCB 사고 차단에서 썼던 친구죠. 아이고, 사고 차단. 네. 그때 쓰는 친구가 여기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퓨즈 아래에 있습니다. 네. 왜냐면 어디 다음에 있는지를 알으셔야지 여러분들이 문제 푸실 때 다 푸실 수가 있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만나는 게 그림이 조금 그래서 자, 이렇게 그릴게요. 바로 MT라는 친구를 만나게 됩니다. MT라는 친구를 만나게 되면 그 MT라는 친구에서 이제 선이 2개 쭉 뻗어나가서 이렇게 써주면 돼요. 컨버터. 근데 사실 여기 이렇게 K라는 접촉기도 써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접촉기라는 친구는요, 말 그대로 어떤 느낌이냐면 컨버터로 가기 전에 얘가 전기를 맛봐요. 맛있다 하고 근데 왠지 전기가 좀 이상해요. 그럼 뭐 해주는 거예요? 끊어주는 역할을 해주는 친구입니다. 접촉기. 그래서 컨버터를 지나가고 컨버터에서 또 이때 FC가 여기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고 나서 인버터 지나가고 그 다음에 TM은 전동기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판에서 AC관까지 갈 때는 판, MCB, ADCG, 주퓨즈, ACOCR, MT, 컨버터, 인버터, TM 순으로 전기가 가는 방식이에요. 오케이? 다시 판, MCB, ADCG, 주퓨즈 이건 뺄게요. 이건 뺍시다. 그리고 MT, 컨버터, 인버터, TM 이런 식으로 지나가고요. 중간중간에 조금 짜잘짜잘하게 막 FC 지나간다, 접촉기 지나간다 이런 식으로도 말을 하게 되는데 그거는 약간 나중에 각사라고 뒤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아시는 이제 두 번째 직류 구간을 한번 볼 건데요. 직류 구간은 첫 번째부터 만나는 친구가 이 친구를 또 만나요. 이 친구 대부분 이제 뭔지 알겠죠? 피렉이죠. DCLRR.
직류 필기. 이 친구 어디서 봤습니다? 놀랍게도 또 M12 사고 차단이었죠. 직류 필기고요. 자, 다음 친구. 이 친구 지나고 나서 원래 이 DCLRR 쪽에 뭐가 있냐면 LRR OCR도 있어요. 이 친구도 M12 사고 차단과 관련된 친구라 했었죠. 자, 사살편 지울게요. 자, 그리고 CT2가 같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사실은 이렇게. 지금 그림을 조금 이상하게 그리고 있긴 하지만, 자, 아무튼 그 다음에 L1을 지나가게 됩니다. L1이 직류 구간의 M12라고 얘기를 했었었죠. 그러고 나서 누굴 지나가냐? 우리 아까 전에 배웠던 이렇게 해서 FL 필터 리액터라는 친구를 지나가게 되고요. 이 친구 지나가게 되면요, 누굴 만나게 되냐면 L2 지나가게 되면요 L3. 그러고 나서 이렇게 꽂혀요. 이 그림 좀 이상한데 아무튼 그림을 다시 그려볼까요? 조금 더 각지게 이렇게 꽂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L2 위에는요 CHR이라는 친구가 있고요. 여기는 CRE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뭐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이거는 나중에 이제 이따 그림을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쌤이 지금 여러분들 이렇게 쭉쭉쭉쭉쭉 그냥 안 보고 그렸던 것처럼 여러분들 이 정도 그릴 줄 아셔야 돼요. 아, 이게 어디에는 있구나 정도는 알아두셔야 여러분들이 문제 푸실 때 어렵지 않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거 숙제입니다. 다음 시간까지 여러분들한테 왜 숙제라고 하냐면요, 다음 시간부터는 쌤이 자세하게 설명을 안 드릴 거예요. 그렇죠? 다음 시간부터 자세하게 설명 안 드릴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때 못 익히면 전기동차 포기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진짜 말했습니다. 이건 꼭 외워주셔야 돼요. 제가 반드시 외워야 되는 게 0호차부터 9호차 가는 거, 그 다음에 주회로, 그리고 A 접점이냐 B 접점이냐, 이거 세 가지만 보면 내가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이 기기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해석을 할 수 있단 말이죠. 이걸 해석을 못하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백날 첫날 외워도 문제 조금만 비틀면 다 틀려요. 전기동차는 그런 과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이 세 가지는 꼭 외워주실 거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교류가 이제 기동 순서랑 동력 순서에 대해서 이제 볼 건데, 쌤이 여기 지금 여러분들이 그림이 자꾸 복잡해 보일 것 같아서 이렇게 컨버터, 인버터, 견인전동기 이렇게 간단하게 그려드렸습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교류 구간부터 보게 된다면, 교류 구간은 기동 순서 빨간 펜으로 이제 한번 먼저 그려볼게요. 자, 판으로 들어갑니다. 전개 찡 들어가면 첫 번째 M12 만나죠. M12 지나가고요. AC, LRI 여기 있는데 이건 지나갈게요. 그 다음에 ADCG 지나가서 주퓨즈, CT1, ACOC하고 여기 MT 친구 지나가죠. 그리고 접촉키 지나가요. 컨버터 지나가고 나서, 자, 기동의 기준은요, SIV까지 전기가 통해야 돼요. SIV까지 전기가 통하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여기 보면 FC 친구 있죠? 이 친구 지나서 전기가 이렇게 가야 돼요. 그쵸? 그러고 나서 L3, L2 사이에는 이 사이길로에서 ADD2를 지나서 BF2를 지나게 되게 됩니다. 쌤, 너무 순식간이어서 못 봤어요. 자, 천천히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똑같아요. 자, 판, MCB, ADCG, 주퓨즈, 그 다음에 MT까지 왔어요. 그럼 전기 받겠죠? 그쵸? 여기서 전기를 받아야 되잖아요, 교류는요. 교류는 여기서 전기를 받게 되면 컨버터 지나갑니다. 컨버터 지나가면 FC 지나가고 L3를 지나가고 여기서 전기를 받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때 지나가는 게 ADD2를 지나갑니다. 자, 여기서만큼 이제 이렇게 어떻게 배우면 되냐면 여러분들 간단해요. 자, 지금 쌤이 뭐라 했죠? L2, L3 사이를 지나갔다라는 얘기 했었죠. 그래서 앞에 있는 놈을 뒤에 번호에 붙여주시면 돼요. 그래서 교류는 ADD2라는 다이오드를 지나가는구나 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BF2 지나가죠. 그래서 SIV까지 전기를 공급을 해주게 되는 것이죠. 이해되셨나요? 이것까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동력 순서에 대해서 볼 건데, 동력 순서는 펜을 바꿔서 그려줘야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펜 또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 펜으로 하겠습니다. 자, 파랑 펜. 자, 똑같습니다. 동력 순서는 판에서 MCB 전기 받고 ADC 지나서 주퓨즈, 그 다음에 AMT까지 지나가면요, 컨버터에서 전기를 받습니다. 그럼 어디로 지나가면 돼요? 인버터로 지나가면 돼요. 그리고 인버터에서 견인전동기 전기를 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럼 견인전동기를 윙 돌려주게 되는 것이죠. 그 순서가 바로 이런 식으로 순서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먼저 판, 그 다음에 MCB, 그리고 ADCG까지 그거 이제 주퓨즈 지나간다 했었죠. 주퓨즈, 그 다음에 MT 지나가고요. 그 다음에 컨버터, 뭐 접촉기 포함되면 K 넣어주시면 되고요. 뭐 K 따로 언급하는 게 없다 하면 그냥 넘어가 주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컨버터, 그 다음에 전기 따라서 L3, ADD2, BF2. 이거 ADD2 어떻게 외로 했었죠? L2, L3 사이에 있으니까
L2 앞에 있는 놈 전화번호 붙여주시면 되죠. 전화번호가 아니고 번호 붙여주시면 되고, BF2 쌤 이거 어떻게 해요? BF2 자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베스트 프렌드가 있고요, 비즈니스 프렌드가 있어요. 자 얘네들 사이는 서로 어떨까요? 비즈니스죠. 그쵸? 왜냐면 여기서부터 사실 이쪽까지는 특고합이지만 이 BF2 이후로는 SIV로 가는 그냥 다른 해로 노선이에요. 그러니까 넌 나랑 베스트는 안 되지만 비즈니스 프렌드 정도 해줄게 라고 생각해 주셔서 BF2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동력순서 한번 볼까요? 동력순서 똑같아요. 전차선 이거 AC 25000V예요. 이걸 안 고쳤네. 자 이거는 나중에 여러분들 이건 뭐 다 아시니까 쌤이 아마 놀려봤어요. 자 동력순서. 자 판의 전기 봤습니다. MCB 지나가고 ADC 지나가고 퓨즈 그 다음에 MT 지나가고요, 컨버터 지나가고 인버터로 이렇게 넘어가죠. 인버터로 지나가고 견인전동기로 지나가서 전기를 돌려준다. 그래서 인버터 TM 또는 견인전동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교류가 여기까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게 되었고요. 직류가 이제 기동순서랑 동력순서에 대해서 보게 된다면 아까 쌤이 그렸던 그 방식대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그림을 그리실 때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같이 따라 하시면서 그려주셔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이 그림을 그냥 보고 냈다 그리는 게 아니라 쌤이 아까 전에 앞에서 그렸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판은 해서 이렇게 판 내려가고 판 아래 맞아 판 옆에 뭐 EGS 있었던 것 같은데 하고 그 다음에 MCB 있었던 것 같은데 하면서 여러분들이 납득을 시켜주셔야 돼요. 납득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외우시게 되면 그냥 그거는 외운 겁니다. 암기와 이해를 통한 여러분들의 이 습득은 좀 달라요. 알겠죠? 네,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기동순서 봅시다. 판 지나가요. MCB 지나가요. 자, 여기까지 똑같습니다. ADCG까지 지나가는데 여기로 지나가나요? 아니죠. 직류는 여기로 지나가야죠. 직류 여기로 지나가게 되면 DCLR이나 LR, OCR을 원래 지나가는데 여기는 뭐 전기가 가지 않으면 안 지나가니까. 그쵸? 그래서 전기를 이렇게 보내주고 L1 지나가요. 그쵸? 그리고 FL 지나가고 L2 지나가고 죄송합니다. 기동순서니까 L1 지나가고 L1 뭐라고 했었죠? SIV까지만 가면 되죠. 그럼 이 친구 타면 되죠. L1 다음 이렇게 ADD1, BF2, SIV 이렇게 지나가면 되는 거죠. 이거 외우는 거 간단하죠? ADD1은 L1과 L2 사이에 있었네. 그럼 L1을 앞에 가니까 L1인 번호를 먼저 써준다. 그리고 BF2 그리고 SIV BF2는 똑같이 지나갑니다. 그래서 그거까지 기억을 해주면 되겠고요. 동력 순서에 대해서 보자면 또 잉크색 바꿔줘야죠. 자 동력 순서. 자 먼저 판 지나가고요, MCB 지나가고요, ADCG 지나가면 여기로 지나가죠. 여기로 지나가서 DCLR라는 뭐 당장 안 하니까 지나가고 L1, FL 그 다음에 L2, L3 지나가죠. L2, L3 지나가고 그러면 이제 여기 FC라는 친구를 만나게 돼요. 즉 여기서는 컨버터라는 친구를 건너뛰죠. 그러고 나서 누구? 인버터, 견인전동기 순으로 간다. 이렇게 순서대로 간다라는 걸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네, 그림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기동 순서는 빨간색 이렇게 쭉 가다가 L1에서 바꿔서 ADD1, BF2. 즉 여기서 기억할 거는 L1 다음에 ADD1, BF2로 간다. 이 정도만 기억해 주시면 되시고요. 동력 순서에서는 그냥 앞으로 쭉 간다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L1, L2, L3를 지나간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거 꼭 외워두세요. 주의는 여러분들이 글 있을 때까지 무조건 계속해서 연습을 해주셔야 됩니다. 연습 없이 제 영상을 보셔도 돼요. 되죠. 사실 여러분들이 제 영상 봐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치만 저는 분명히 경고를 했습니다. 못 그린 상태에서 들어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그릴 줄 알아야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해 안 되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쌤이 여기서 설명을 주구장창해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해요. 여러분들에게 진짜 뭐 경고이면 경고, 여러분들에게 권유라면 권유라고 할 수 있는 진짜 아시겠죠? 네,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종합회로에서 이제 뭘 배울 거냐면요, 이제 여기서는 뭐 하면 멈춘다에 대해서 이제 배울 건데, 자 한번 보도록 합시다. 전차선 공급 순서 2에 이제 해서 보는 건데, 이제 그냥 그림을 그리면서 기억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AC관의 M-차의 컨버터 인버터는요, MCB가 투입되는 기동되어 DC 1800V를 해당 유닛 SIV에 공급을 합니다. 1800V를 공급을 해줍니다. 네. 그러니까 원래는 DC 1500V잖아요. 근데 컨버터는 DC 1800V를 뱉어내요. 그래서 그 교류관에서는 SIV가 DC 1800V를 받게 됩니다. 자, M-차의 컨버터 인버터 고장이 발생하면요, SIV 정지해야죠. 왜요, 쌤? 이라고 한다면 잘 보세요. 교류관에서 내가 전기를 컨버터에서 만들어서 SIV로 보내는 거잖아요. 근데 SIV를 보낼 전기를
못 만들었어.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SIB 정지하겠죠. SIB 정지하면 모든 유닛의 고압 보조기가 정지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송풍기 친구가 정지를 하게 돼요. 송중기 아니에요. 송풍기가 정지하고요. 그러면 MTOM. 이거 아까 방금 배웠어요. MTOM이라는 친구가 뭐라고 했었죠? MT, 온도를 낮춰주는 송풍기라고 했습니다. 에어컨이라는 친구였죠. 그 정지로 60초 후 MTR이 여자돼서 MCB가 차단이 되게 됩니다. 즉, 컨버터 인버터 한 번 고장 때문에 MCB까지 차단이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SIV가 고장이 발생하면 어떻게 될까요? SIV 고장 났을 때는요, 해당 유닛의 모든 고압비기 정지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바로 여기로 건너뛰는 거죠. 그러면 송풍기 고장 신호로 컨버터 인버터가 또 정지를 해요. 즉, 이 SIV라는 친구, 컨버터 인버터, 이 MT라는 친구는요, 서로 유기적으로 서로 계속 관계를 맺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서로. 즉, MT랑 SIV 컨버터 인버터가 MT랑 컨버터 인버터 그냥 서로 계속 거기서 이제 서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관계가 되는 거죠. 그럼 또 MTOM이 정지해요. 그럼 60초 MT가 여자에서 MCB 차단됩니다. 자, 그러면 또 볼까요? M-샷 송풍기가 고장났어요. 이번에. 그러면 고장 신호는 컨버터 인버터 정지하고, 컨버터 인버터 정지하면 유닛 SIV 정지한다 했었죠. 쌤, 근데 왜 컨버터 인버터 정지를 하나요? 라고 하시게 되면요, 컨버터 인버터에는요, 이 CIBM이라는 송풍기 친구가 달려 있습니다. 이 친구가 멈추게 되면 당연히 컨버터 인버터도 사용을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정지를 하는 거고요. MTOM 정지로 60초 MTR이 여자돼서 MCB가 차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결론. M-차에는요, 컨버터, 인버터, 송풍기, 해당 유닛 SIB 중 한 개 장치라도 고장이 발생하면 MCB는 차단이 된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몇 초에? 60초에 MT, AR, 여자로. 이걸 기억을 해주시는 게 중요해요. 왜 종합회로에서 물어보고자 하는 게 왜 이쪽 부분에서 많이 나오냐면요. 야, 이거 고장날 때 어떻게 될까? 이거 고장날 때 어떻게 될까? 이거 고장나면 MCB 차단돼?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 계속 물어보면 통해서 여러분들이 전체적인 순서를 외우고 있는가? 전체적으로 종합회로가 기동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물어보는 것이죠. 그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볼까요? 자, 다음 AC 구간 M차 기준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M차에서는요, 컨버터 인버터 동력 운전 및 제동 지령이 있을 경우에만 동작을 하는 친구죠. M차 쌤 어디 쪽이에요? 이쪽 부분이요. 자, 그러면 M차에서 컨버터 인버터가 고장이 났어요. 그러면 해당 차량 동력 운전 및 회색 제동 작용만 불능해요. M차 송풍기가 고장났어요. 그러면 컨버터 인버터 정지하기 때문에 동력 운전 및 회색 제동이 작용만 불능해요. 해당 유닛 SIB가 고장이 발생해요. 그러면 컨버터 인버터 정지하고 M-차 MCB만 차단을 하게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봅시다. AC 구간에서 M차가 나오면 지금 뭐만 나오는 거죠? 컨버터 인버터 정지라는 단어만 나오고 동력이 안 된다 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아, M차는 컨버터 인버터 정지, SIB 정지, 선풍기 고장 시에는 그냥 해당 차량 동력 운전 및 회생되는 작용만 불능이 되는구나. 이걸 기억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왜? M-차랑 M차를 되게 헷갈리게 내거든요, 여러분들. 이 앞에 있는 거 그냥 M차를 한번 쓱 바꿔주면 여러분들이 그냥 좋아 죽어요, 그냥. 뭐지? M차 맞나? 좋아 죽는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M차냐, M-차냐를 분명히 앞에다 동그라미 꼭 치고 가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 물어볼 때는 여러분들, 저는 문제 풀 때 이렇게 풀어요. M차 동그라미. 아이고, 동그라미. 그래서 동그라미 쳐서 넌 M차야? AC M차야? 이렇게 확인하고 뭐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를 푸는 거죠. 그러면 문제 풀 때 어렵지가 않습니다. 자, DC 구간을 한번 볼까요? DC 구간으로 봤었을 땐 여러분들 문제가 더 쉬워집니다. DC 구간 M차면 M-차는요, 컨버터 인버터 동력 운전 및 제동 지령이 있을 경우면 기동이 돼요. 그래서 SIV는 DC 1500에서 전차 전기가 L1을 거쳐서 공급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문제, 컨버터, 그 다음에 인버터, 견인 전동기, 그리고 SIV, 이 친구들이 고장이 날까요? 그러니까 영향을 끼칠까요? 영향을 안 끼치죠. 즉, M차 및 M-차 컨버터 인버터 고장 나도 그냥 운전만 못해요. M차 및 M-차 송풍기 고장 나도 그냥 컨버터 인버터 정지해요. 유닛 SIV 고장 나면요, 해당 차만 정지해요. 왜? SIV는 이미 애차부터 어디서 전기를 받고 있어요? L1에서 전기를 받고 있고요. 그쵸? M차는 애초부터 L1이라는 뭐 통에서도 전기를 안 받으니까 상관이 없다고 치더라도, 직류 구간은 특이하게 그냥 얘가 정지해도 똑같아요. AC 구간 M차랑 똑같습니다. 왜? SIV가 정지되려면 그냥 자체적으로 정지만 돼야지, 전기를 직접 받아서 SIV가 돌리는 거기 때문에 DC 구간에 전기가 안 들어오지 않는 이상은 SIV는 동작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쵸? 그렇잖아요. 그럼 이렇게 가잖아요. 바로 이렇게 안 가잖아요. 아래 내려가서 막 주랄 발광을 안 하니까
상관이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M-차 및 M-차 컨버터 인버터만 계속 정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당 차량 동용운전 및 해상지용 작용만 불능이 되게 됩니다. 이 파트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M-차인가 M-차인가 또는 DC 구간인가를 뭘 물어보는지를 여러분들이 여기서 중요한 키포인트 동그라미 칠 거. M-차인가 M-차인가 AC 구간이냐 DC 구간이냐 이거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맞는지 안 맞는지 꼭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 기동기기 및 제어 회로 파트까지 전부 다 마무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요 2-4 비상보호 회로까지만 볼 거고요. 이제 특과 마지막 시간이 되겠네요. 근데 이제 다음 시간에는 운행 취급 회로, 이제 교직 절항 구간에 대해서 이제 배우게 될 건데 2.4 오늘 비상보호 회로 쪽을 잘 배우셔야 운행 취급 회로에서 이게 고장 나는구나, 이것 때문에 이렇게 되는구나를 아실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잘 기억하시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EGS 친구부터 만납니다. EBS 아니에요. EGS, Emergency Ground Switch라고 되어 있습니다. 비상 접지 스위치 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요. 비상 접지 스위치에서 M-차 옥상에 배치되어 있고, 운전 시기 중에서 EGCS를 취급하였을 때 동작하여 판회로를 접지해주는 친구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판회로 접지해주고요. 변전소에서 전차선이 단락되면 고장으로 검지해서 극전 측 차단기 차단으로 전차선이 단전이 되게 됩니다. 자, 이 친구는요 말 그대로 접지라고 했었습니다. 쌤이 접지 뭐라고 했었죠? 땅으로 바로 꽂는다고 했었죠. 이렇게 땅.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친구들이 대부분 접지 관련된 친구입니다. 자, 땅으로 꽂았어요. 자, 땅으로 꽂으면 제가 뭐라 했어요? 전기는 낭비를 싫어한다고 했었습니다. 즉, 전기를 땅으로 꽂았다는 건 뭐예요? 나 전기 안 썼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기가 빡쳐서 뭐 해주냐면요, 변전소에 있던 전차선을 끊어버려요. 그러니까 전 이렇게 가위로 싹둑 자르는 게 아니라 그냥 전차선에 전기를 끊어버리는 거죠. 자, 그럼 이거 누가 올리러 갈까요? 자, 대부분 변전소 어디 있냐? 산에 있어요. 이거 누가 갈까요? 한국전력 직원이 갑니다. 그러면 아씨 누가 눌렀어 하면서 올라가요. 자, 올라갔습니다. 자, 근데 EGS가 특이하게 버튼이 푸시 버튼이 아니라 그냥 버튼 스위치예요. 그러니까 누르고 시계방향을 돌려서 빼줘야 돼요. 자, 근데 안 뺀 상태에서 만약 다시 전차선이 공급이 되면 어떻게 되죠? 또 꺼지겠죠. 그럼 한국전력 직원은 올렸어요. 그래서 내려왔어요. 휴 했는데 야 또 내려갔어 라고 하면 아이씨 누가 또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EGS는 함부로, 진짜 함부로 누르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기능 점검할 때는, 기능 평가를 볼 때는 EGS를 누를 일이 전혀 없어요. 상황 자체가 안 나옵니다. 아무리 눌러도 2판 DS 정도만 눌러요. 아시겠죠? 그거만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자, EGS 사용 시기, 이 친구가 중요합니다. 이 친구가 문제에서 많이 나와요. 자, 첫 번째, AC 구간은 급히 전차선을 단전시켜야 될 경우. 왜냐? EGS는요 AC 구간에서만 쓸 수 있는 친구거든요. 오케이? 그래서 AC 구간 중 급히 전차선 단전시켜야 되는 경우. 두 번째, 판을 하강해야 돼요. 그래서 2판 DS 취급했는데 판이 하강되지 않을 경우에는 어쩔 수 없잖아요. 내가 판을 하강, 2판 DS를 눌렀는데 판이 하강이 안 돼요. 그러면 난 판을 하강해야 되는데 안 돼. 그럼 뭐 해주는 거예요? 그냥 전차선에 전기를 없애버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EGS 누르는 거고요. 차량 정비 중 고압 회로 점검을 할 때는요, 안전확보하기 판 회로를 접지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 전차선 단전, 두 번째 2판 DS 취급했는데 안 내려가, 세 번째 정비 중, 이 세 가지 경우에 EGS를 사용을 해야 합니다. 아시겠죠? 자, EGS 구조는요 뭐 어려운 건 없습니다. 이렇게 생긴 친구 있을 거예요. 이렇게 생긴 친구 있고요. 얘가 이게 붙었다 떴다 붙었다 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붙으면 접지, 안 붙으면 접지가 되지 않은 상태가 되는 것이죠.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네, 문제 여기서 나온 거 본 적이 없어요. 자, 동작을 보시게 되면 이제 헤로도가 나왔죠. 헤로도에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자, EGS 컨트롤 스위치가 몇 개가 있냐를 한번 볼게요. 자, 먼저 몇 개? 하나, 둘, 셋, 넷. 4개네요, 쌤 하면 혼나요. TC 하나 더 있죠? 5 해서 EGCS는 5개가 있어요. EGS는 몇 개 있죠? 3개 있죠? 왜요? M-차 옥상에 있다고 했기 때문에 M-차가 3개 있다고 했었죠. 몇 호차? 2, 4는 8 해서 2호차, 4호차, 8호차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이거 두 개지를 기억을 해주시는 게 중요한 게, 문제에서 많이 물어보는 게 EGCS를 어디서 취급했을 때 어떻게 된다라는 단어가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EGCS가 몇 개이고, EGCS 몇 개고, 5개다. 아니,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EGCS를 누렀을 때 어떤 현상이 발생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판DN의 전원을 받아요. 판DN 전원 받는 친구? 이 판DS도 있다고 했었죠. 그래서 판DN 전원 받습니다. TC차 기준을 설명하고 있어요. EGCS 누릅니다. 딱깍 누르면 쫙 전기가 가서 1, 2, 3선 지나가서 여기로 가죠. 자, DCVR
여자 되어 있습니까? 여자 안 되어 있죠. 이건 뭔 소리죠? AC 구간인가?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쵸? 이거 ADCG, 이거 뭐? 교차라고 했습니다. 이거 뭐? 교류 구간이라고 했었습니다. 즉, 두 번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면 DCVR 여자 되어 있습니까? No. 비접점이니까 no 해야죠. 그 다음에 ADCG 교류 구간에 있습니까? Yes. 그러면 지나가서 누굴 여자 하는 거죠? ES, EG, SV. 밸브를 여자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자, 이 실린더, 이게 제어 공기관이죠. 이 실린더에서 공기가 쑥 들어가서 얘를 쑥 올려서 고건 조정에 착 붙게 해주는 거예요. 착. 그렇게 되면 EGS 이거 직투라는 단어를 썼었죠. 그래서 직녀 아니니까 뭐예요? 투입하는 경우 뭐예요? EGSR을 여자를 시켜주게 되는 것이죠. 이해되셨나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 판디엔에서 전기를 받습니다. EGCS를 눌러요. TC차에서. 그러면 DCVR 전기 AC 구간입니까? 를 확인하는 거죠. 두 번째 ADCG입니까? 맞아요. 그러면 지나가서 EGS 밸브를 여자를 시켜줘요. 자, 또는 ACVR 이건 딱 봐도 맞죠. 그 다음에 EGS가 동작되어 있는 거. 그럼 EGSV를 계속 여자를 시켜주는 거예요. 즉, 이 친구 때문에 얘가 계속 여자라는 방식이 되는 거죠. 자,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EGS가 이제 계속 여자를 하기 때문에 EGSV가 밸브가 여자를 하게 되면 EGSR도 여자를 하게 된다. 왜냐? EGS가 투입됐기 때문에. 아시겠죠? 자, 그런데 다른 걸 보시게 되면요. 버튼이 M-차에도 있습니다. M-차 거는 언제 쓰면 되냐면요. 해당 차에 EGS 비상처치 스위치만 하려고 할 때 그때 써주시면 되는 거죠. 그때 써주시면 EGCN 차단기 위에 아래에 있습니다. EGCS가. 이건 외우는 거 쉽죠? EGCS 위에 있는 친구. 그래서 EGCN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거를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EGS 동작시는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붙어요. 아까 전에 말한 것처럼 붙고, 이게 아까 전에 저희 EGS 밸브라고 했었죠. 그리고 떨어질 때, 복귀할 때 이런 식으로 다시 돌아오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붙었다, 암이 붙었다 떨어졌다, 붙었다 떨어졌다 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동작하는 방법이 뭡니까? 를 물어보지 않아요. 뭘 물어보냐면요. 야, 용착됐을 때 어떻게 해야 돼? 를 물어봅니다. 뭐 이런 시답지 않은 걸 물어봐 라고 할 수 있겠지만 EGS가 용착이 되는 경우가 간혹가다 있대요. 사실 쌤은 보지를 못했습니다. 봤으면 그때는 사고 현장에 있었겠죠? 그래서 EGS가 용착이 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제 보는 거예요. 자, 볼까요? 아크에서 가동저점과 고동저점이 용착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여기 그냥 붙는 거죠. 용착이라는 단어가 이제 또 모를 수 있기 때문에 용착은요, 용접하는 거에서 용용하다라고 할 때 용, 그 다음에 착은 붙을 착자예요. 그래서 용접되듯이 붙은 거예요. 왜냐면 전기가 너무 세기 때문에. 그래서 용착이 되게 되면요, 자, EGCS를 복귀해서 실린더 내 압축 공기를 배기시켜도 뭐 해주는 거예요? 안 내려가요. 왜? 붙어 있으니까. 그래서 파넬로 접지 상태가 유지가 되죠. 자, 그래서 EGCS 복귀로 EGSR은 무여자가 돼요. 왜요? 그럼 볼까요? 자, 이 EGSR의 동작 조건은요, EGS가 붙어있을 경우, 투입됐을 경우인데, EGS가 톡 붙었다라는 전제 조건은 어떻게 볼 수 있냐? EGS 밸브가 여자했냐, 여자하지 않았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이 친구. 이 보조점이 마이크로 스위치 박스 내에 있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스위치 박스 내에 있기 때문에 얘랑은 관련이 없어요. 즉, 실제로 붙었냐, 떨어졌냐, 붙었냐, 떨어졌다는 그림, 내가 실제로 보지 않는 이상, 내가 바슈가 하기 전까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크로 스위치 입장에서는 빠졌어요. 공기 빠졌으니까 뭐예요? EGS 떨어졌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EGSR은 무여자돼요. 판은 상승돼요. 그렇죠? 그러다가 EGS 용착된 차량에서 전차는 전원 접재를 구성하기 때문에 판 상승 순간 단전이 발생합니다. 이건 웨어쌤이라고 한다면 이건 그림을 보면 알아요. 자, 여러분들 보세요. 그림 보시게 되면 EGS 어디 있죠? 판 바로 옆에 있어요. 그러니까 판에서 먼저 나오는 친구이기 때문에 판이 상승하는 순간 EGS가 붙어있으면 뭐예요? 전기가 바로 슝 이렇게 빠져나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단전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면 EGS가 바로 판 아래에 있기 때문에. 자, 판 상승 순간 단전이 발생하게 되면 EGS 용착 차량이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제 왜냐면 EGS가 용착이 발생을 했다고 해서
나만 억가의 세상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요? EGS가 용접된 촬영을 하긴 해야지 내가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촬영한테 뭐 내가 복귀를 시키는 내가 뭐 다시 뭐 하든 주랄 발광을 뭐로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전에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뭐 해주는 거예요? 그 차를 그냥 어떻게든 뭐 끊어야 되겠죠. 끊기 위해서 차량 확인을 해야 되겠죠. 확인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자, 판 상승 순간 단전이 발생해요. 그러면 방법은 간단하죠. 뭐 해주는 거예요? 판을 어떻게? 순서대로 상승을 시켜주면 되는 거예요. 쌤, 판을 어떻게 순서대로 상승시켜요? 라고 하시게 되면 해당 M-차 판 VN으로 차단기로 진행하면 되죠. 여기. 그쵸. 왜냐? 판 VN은 판 밸브의 차단기이기 때문에 판 밸브의 차단기가 여자를 하지 않으면 판은 내려가게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판 VN은 다 차단시켜요. 각 차량에. 그러고 나서 판 상승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 공기는 채워졌겠죠? 그럼 판 VN이 이제 C 코일은 여자를 하게 되니까, 그쵸? 그쵸? 판 US. 어우, 갑자기 떠오르지 않았어요. 죄송해요. 판 US를 누르게 되면, 판 R, C 코일이 여자죠. 얘 자기유지 헤로라고 했었죠. 이 친구가 여자야, 이 친구가 붙죠? 그러니까, 판 VN을 이제 올리기만 하면, 뭐 하는 거예요? 판을 순차적으로 올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첫 번째 2호차 올립니다. 아무런 일이 일어났어요. 자, 4호차 올립니다. 뻥 소리 났어요. 이제 펑 소리가 납니다. 대부분 단전할 때. 왜냐면 이게 이제 단전이 된다는 거는 이제 갑자기 전기를 내보내는 거기 때문에 아크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그 차 뭐예요? 4호차 용착 상태구나.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차 완전 부동 취급이 연장거점 조치해야죠. 왜냐? 그 차 살릴 수가 없어요. 전기를 받고 싶어도 EGS 직접 올라가서 내리실 건가요? 이 위에 25,000V 흐르는데 그런 용자는 없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셔도 안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 부동 취급과 연장 거점 조치를 시행을 해야 되는 거죠. 그 차를 뭐 해주는 거예요? 그냥 깡통으로 만드는 겁니다. 넌 그냥 끌려다녀라.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해되셨나요? 자, 그래서 EGS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EGS가 용착됐을 때 왜 용착되는가? 그리고 그 용착됐을 때 현상, 용착했을 때 어떻게 해결하는 데 대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쭉 정리하시면서 진행하시면 좋습니다. 교류 피레기 한번 볼까요? 교류 피레기 M-차 옥상에 배치되어 있고 낙내등 외부 서지가 전기동차 내로 들어올 경우 방전 접지 회로를 통하여 접지되는 보호기기입니다. 자, ACLR은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어요.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는 이유는 뭐냐면 내용이 별로 없어요. 내용이 별로 없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누구랑 좀 헷갈리게 내기 딱 좋냐? EGS랑 헷갈리게 내기 딱 좋아요. 왜냐면 얘도 단전시키거든요. 전차선을 단전을 시키는데 언제 단전시키냐에 대한 질문은 조금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먼저 M-차 옥상에 배치되어 있어요. 얘도 똑같아요. 그리고 낙내 외부 서지예요. 그래서 얘도 AC에서만 쓴다는 거 알 수 있죠. 왜냐면 ACLR라니까요. 자, 외부 서지가 들어올 경우 방전 접지 회로를 통해서 접지가 됩니다. 자, 여러분들 낙내가 뭐라고 했었죠? 낙내 번개예요. 자, 그 번개는요 수십억 볼트예요. 자, 수십억 볼트가 전기동차로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타겠죠? 자, 수십억 볼트 들어오면 안 되니까 이 ACLR이 화들짝 놀라서 뭐 해주는 거예요? 접지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전차선 전개 접지로 변전수적 급정적 차단기가 차단돼서 단전이 발생하는 겁니다. EGS랑 똑같은 원리예요. 그래서 ACLR은요 방전 지연 없이 서지 전에 신속히 대응하며 반복되는 낙내에도 견딜 수 있어요. 왜? 교류 피레기는 한 번 동작하면 끌 수가 없어요. 언제까지? 내가 저 차량 정비기지까지 들어가서 거기서 정비사가 꺼지기 전까지는 계속 접지를 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자, 구조는요 피레기 상단에 선로 단자가 설치되어 있고 하단에는 접지 단자, 피안마, Pressure Relief Diaphragm 뭔지 모르겠어요. 안 나옵니다. 자, 그걸 기억을 해주면 되고요. 교류 피레기 동작 회로는요 운행정 낙내 중 외부 서지 발생하면요 전차선 단정돼서 고장 표시 등은 점등이 되지 않습니다. ACLR이 고장 표시 등이 점등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수 있는데 ACLR은 고장 표시 등에 점등이 되지 않습니다. 왜? 피레기예요. 피레기는 고장이 아니죠. 위급했기 때문에 비상시로 사용이 되는 겁니다. 교류 피레기가 동작할 경우 전차선 급전 MCB 투입 순간 전차선이 단전이 돼요. 왜요, 쌤? 이건 또 그림 보면 알겠죠. 그림 볼까요? 자, EGS 여기 있어요. ACLR 어디 있어요? 여기 있어요. MCB 아래에 있네. 그러면 MCB 투입되면 단전되는 게 맞죠. 그쵸? 자, 그렇기 때문에 EGS가 용착될 경우 뭔 소리야? EGS가 용착될 경우 판상승 순간 단전이 발생할 구분이 가능하다. 죄송합니다. 이거 쌤이 썼는데 이게 헷갈렸어요. 자,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교류 피레기는 MCB 투입 순간이에요.
그리고 EGS는 판이 올라가는 순간부터 단전이 발생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둘 다 판단을 할 때 판단하는 방식이 좀 다르죠. 그럼 MCB 넣었으면 어떻게 순차적으로 투입합니까? 라고 한다면 자, 우리가 한번 기억을 해봅시다. MCB 투입하려면 MCB R1을 여자 시켜줘야 되고요. MCB C코일 여자를 해야 됩니다. 그쵸? 그러면 이 MCB C코일과 관련된 친구가 MCB N1, N2가 있어요. 그쵸? 자, 근데 이 친구를 건드리기에는 애매하죠. 그죠? MC 굳이 차단기를 건드는 것보다는 쌤은 이걸 건들 것 같아요. 투입 세로를 건들 것 같아요. 왜냐면 차단은 내가 긴급하게 해야 되는 경우도 생길 수도 있는데 N1, N2 때문에 차단을 못하는 경우가 생겨버릴 수도 있으니까요. 차단이 돼서. 그럼 MCB R1을 차단시켜주는 친구는 우리 그때 그림을 기억하면 ADAN, ADDN 이 두 친구가 있었다고 했었죠. AD, AC 구간, AD, DC 구간 차단기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차단기를 껐다가 뭐 해주는 거예요? 순차적으로 하나씩 투입해요. 자, 그래서 2호차 문제없어요. 4호차 문제없어요. 자, 그럼 8호차 올릴까요? 올리면 안 돼요. 자, 왜냐면 8호차 올리면 전차선이 단전이 되잖아요. 난 어떻게든 하긴 하고 있어. 난 기계는 뭡니다 하면서 올려도 돼요. 근데 올리면 또 전차선 단전되면 여러분들이 또 전화하고 네, 전차선 단전 확인되었습니다. 뭐 완전 무능 취급하겠습니다 하면 너무 싫잖아요. 그래서 M-차 MCB를 순서로 투입하는데 2호차, 4호차까지 했으면 뭐예요? 8호차는 그냥 올리지 맙시다. 고장 난 거 아니까. 그래서 투입되는 순간 단전되는 차량은 완전 무능 취급하고 연장거점 조치한 후 운행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아시겠죠? 교류 필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MCB 투입 순간이에요. EGS는요, 판 상승 순간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조금 두 개를 잊지 않고 기억을 해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직류 피레기 친구가 나오게 됩니다. 직류 피레기는요, 교류 모진이 발생하거나 DC 구간 운행 중 외부 서지가 전기동차 내로 들어올 경우 동작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 교류 모진. 사실 외부 서지가 들어오는 경우는 굉장히 좀 드물어요. 그렇지만 DCLR은 교류 모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막아주는 친구입니다. 교류 모진, 쌤, 모진이라는 단어는 뭐예요? 라고 하게 되면 이거 전기동차 일반 안 들으신 거예요. 쌤이 그래도 알려드려야죠. 그쵸? 그래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들려드리니까. 자, 이거 모진 외우는 거 간단해요. 자, 교류 모진이라는 친구는요, 사전적 정의로 하게 되면 직류 회로에 교류 전원이 들어오는 거예요. 인이 아니라 교류 전원이 들어온 거예요. 자, 이렇게 외우면 굉장히 헷갈리죠. 그래서 교류 모진이 뭐, 그러니까 교류가 들어온 거네. 그쵸. 직류 회로에. 이렇게 외워도 되는데, 자, 외우는 거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교류, 이 새끼 뭐야? 이렇게 외우시래요. 다시, 교류, 이 새끼 뭐지? 이렇게 외우면 돼요. 뭐예요? 교류 뭐지? 이라고 하면, 교류 뭐예요? 이 새끼 뭐지? 이렇게 외우시는 거예요. 뭐예요? 교류가 들어온 거예요. 뭐야? 근데 교류가 들어오면 안 돼요. 이 새끼 뭐야? 이렇게 하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직류관이겠죠. 외우는 거 어렵지 않죠? 다시, 교류, 자, 다시 뭐예요? 교류, 이 새끼 뭐지? 이렇게 외우시면 되는 거예요. 교류, 얘 왜 들어왔어? 라고 하면서 외워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전차선 전기의 접지로 변전수 급전 차단기 또는 HL 차단돼서 단전이 발생합니다. 얘도 차단기이기 때문에 피레기이기 때문에 단전이 발생하고요. DCLR은 방전 전원 시 서지 전압에 신속하게 대응한다. 이거 똑같이 ACLR랑 똑같아요. 왜냐면 피레기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친구, 이 DCLR하고 또 같이 붙어 다니는 친구가 CT2라는 친구예요. 그래서 이거 그때 CT1, CT2 이렇게 두 개 나왔었죠. 이따가도 CT1 나올 텐데 이거 외우는 거, 교류는 뭐 홀수를 좋아해 해서 교류에서 쓴 거고요. 얘는 직류에서 씁니다. 그래서 CT2는 직류, DCLR라고 단자, 얘는 ACOCR라고 단자. 이렇게 외워주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CT2는요, 뭐 이거만 기억하면 돼요. 피레기, 가전류, 계전기, ACLR, OCR. 쌤! 이 친구 봤어요. 어디서 봤죠? MCB 사고 차단해서 보셨을 겁니다. 이 친구의 친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검지를 하는 거예요. CT2가 DCLR의 동작을 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CT2가, CT2, DCLR을 동작했네? 그럼 뭐 해주는 거예요? 야, ALR아, OCR아! DCLR을 동작했어! 빨리 차단해! 라고 하면서 MCB를 차단하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아시겠죠? 네, 그런 식으로 해주는 CT2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동작 회로를 한번 보게 된다면 이 회로를 보면 되죠. 이렇게 옹기종기 모여 있어요. 자, AC 25000V 교류 모진 또는 외부 서지 들어오면요, DCLR에 동작해요. 그럼 변전수 차단기 차단되고 전차는 단전돼요. 이거 누가 올린다 했었죠? 이 산에 올라가는 친구 한국전력공사 직원이 되어 갑니다.
아씨 누가 또 내렸어 이씨 하면서 이제 올라가겠죠. 자, 그 다음에 CT2가 방전 전류를 감지를 해줘요. 여기 보이시는 그림처럼 이 CT2가 DCLR에서 이걸 검지해주면 LROCR이 동작을 하는 방식이죠. 자, LROCR 여자하면 뭐라 했었죠? MCB 차단, MCB 오프 등이 점등이 되죠. 이거 양소등이라는 단어가 들어올 수 있는데 양소등 아닙니다. 왜냐면 LROCR 하면서 MCB가 다 차단이 되는데 중요한 건 DCLR 동작 때문에 이미 뭐한 상태예요? 단전된 상태예요. 그래서 MCB 오프 등이 점등이 됩니다. 조금 특이하죠? 네. 그리고 fault 등, 차측 등, 이거는 고장 표시 등이라는 단어를 쓰죠. 고장 표시 등, 차측 등도 들어오고 모니터에 AC 1차 과전류가 표시됩니다. 쌤 여기서 1차랑 2차 어떻게 나누죠? 라고 하면 이거 그때 전기동차 일반에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MT 이전은 다 1차, MT 이후로는 다 2차예요. 무슨 소리냐? 특고압은 대가리가 깨져도 1차예요. 아시겠죠? 이거 다 특고압 관련된 친구죠. 그렇기 때문에 특고압은 대가리가 깨져도 뭐 1차, 2차 과전류 없어요. 문제 자체 2차 과전류 나오면 틀렸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교류 모진 시 즉시 이판제이스를 취급해서 정차에 도착해서 완전 부도 취급 후 연장급전을 취급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직류필기는 LROCR, MCB 차단 회로와도 관련이 있는 친구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DCLR 동작하면 멈출 수 있나요? 끌 수 있나요? 못 끕니다. 그거 가서 끄셔야 돼요. 자, 이제 오늘 마지막 주퓨즈 ACOCR만 배우고 오늘은 이제 마무리를 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퓨즈랑 ACOCR은 뭐 간단하게 다 보고 갈 건데 ACOCR은 여러분들이 한번 보셨기 때문에 좀 간단히 넘어가고 주퓨즈에 대해서만 조금만 아주 깊게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주퓨즈 M-4 옥상에 배치되어 있어요. 대부분 다 비상보호 회로들이 대부분 M-4 옥상 위에 있어요. 왜냐면 이게 전기가 들어오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직류모진이 발생했을 때 쓰는 거예요. 직류모진. 쌤 이제는 저 알아요. 직류 이 새끼 뭐지? 그럼 뭐예요? 교류 회로에 누가 들어온 거예요? 직류 전원이 들어온 거구나. 이렇게 외워주면 돼요. 뭐? 교류에 직류 전원이 들어오구나. 직류 이 새끼 뭐지? 이거 왜 들어왔지? 이렇게 하면서 기억을 해주시면 되는 것이죠. 자, 구조. 주퓨즈는 붕산이 들어가 있고요. 과대 전류에서 퓨즈가 용단되면요, 스프링 힘에 의해서 용단된 퓨즈는 아크와 함께 붕산통으로 빨려 들어가고 아크의 부크가 높은 열로 붕산, 물, 수증기 순으로 수증기가 소호작용을 한다. 소호라는 단어가 좀 어려워하실 수 있어서 쌤이 밑줄을 그어놨는데 소호작용이라는 건 뭐냐면요, 소화학이랑 똑같아요. 즉 소호는 수증기로 해서 불을 끈다. 즉 사라질 소자에 이제 이런 불꽃 이런 것 높은 열들을 없애주는 친구인 거예요. 그래서 소호작용입니다. 소화랑 비슷하다. 그리고 중요한 거, 적색 단추 30mm가 탈출을 합니다. 이렇게요. 이거는 다른 겁니다. 이거는 주퓨즈를 찾아내는데 다른 주퓨즈고요. 원래 주퓨즈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길다란 붕산 스틱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텅스텐 같은 느낌으로 되어 있고, 이걸 이렇게 스프링이 잡아당기고 있고, 뭐 해주는 거예요? 이 안에는 붕산이 채워져 있는 거예요. 여기 원래 주사라고 되어 있는데 붕산이 채워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끊어졌어요. 그럼 뭐 어떻게 해요? 스프링이 핑 빠져나가면서 이 적색 단추가 이렇게 30mm 돌출하는 거죠. 여기에 적색 단추가 나온다고 합니다. 이거 나온 걸 본 적은 없어요. 그쵸, 보면 사고 현장이라 했었죠. 그래서 주퓨즈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직류모진 발생했을 때 쓴다. 직류 이 새끼 뭐지? 들어와서 발생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 직류모진에 대해서 이제 나중에 배울 건데 여기서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직류는 과전류예요. 그쵸? 대전류. 전류가 엄청 큽니다. 그렇지만 제가 교류는 뭐라고 했었죠? 고대전압. 그러니까 전압이 큽니다. 전압이 큰 놈하고 전류가 큰 놈을 비교했을 때는 전압이 크면 당연히 전류 약하죠. 왜냐면 V는 IR이에요. 전압이 크면 이렇게 할까요? I는 뭐예요? I는 R분의 V예요. 즉 전압이 큰 놈이 전류도 크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 그만큼 저항값이 커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교류 구간에서는 전류는 작대 전압은 커요. 전류는 크대 전압이 작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큰 대전류가 들어오게 되면 주표지 입장에서는 위험한 거죠. 왜냐면 나는 한 100A 정도 봤는데 막 1000A 들어와요. 10배 이상 들어오면 죽어요. 저 죽겠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주퓨즈는 끊어주는 퓨즈입니다. 끊어주는 친구입니다. 자, 주퓨즈 동작 회로에 대해서 이제 보자면 주퓨즈는 이렇게 생겼죠. 이 친구가 끊어집니다. 끊어지면요, MT의 전원 공급이 차단이 돼요. 이렇게 MT가 주퓨즈가 끊어지면 MT도 전원을 못 받아요. 그러면 이 뒤에 있는 애들 다 날아가죠. 그래서 주퓨즈가 용단됐을 때 이제 먼저 보자면 이거부터 볼까요? MT 전원 공급이 차단되니까 컨버터 인버터 TM, SIB 부하기기가 전기 공급 중단으로 동작되지가 않아요. 그쵸? 왜냐면 뒤에가 다 날아가니까. 그래서 SIB가 꺼져요.
MT5, MTBM도 꺼져요. 뭐 이거 뭐 BM까지는 안 하더라도 MT5M만 기억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MT5F야, OLED, 뭐 이거 있는데 이거는 이런 친구들을 합니다. 네, 뭐 그냥 문제에서 잘 안 나옵니다. 그냥 MT5F 나온 순간 뭐예요? 뭐 고장났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뭐 고장났구나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리고 중요한 거 60초 MTI 여자로 해당 차량 MCB가 차단이 되게 되는 것이죠. 오케이? 그래서 SIV 정지되는 이유는 뭐? MT에 전기가 안 들어와서. MT 전기 안 들어오는 거 뭐? 주퓨즈가 뭐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끊어진 상태이기 때문이다. 그것까지 기억을 해주시면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자, 보세요. MCB의 이 주퓨즈가 용단되었을 땐 MCB가 즉시 차단이 안 돼요. 놀랍죠? MCB가 즉시 차단이 안 되고요. 폴트 등 및 차측 등도 점등이 안 돼요. 주퓨즈 때는. 왜? 주퓨즈는 퓨즈가 끊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얘는 MT가 멈춰서 MCB가 차단되고 나서야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거 MCB는 양소등이 떠요. 나중에 전체가 안 꺼집니다. 선생님 아까 DCLR하고 LR하고CR은 전체가 꺼진다고 했는데 왜 이건 양소등인가요? 라고 하시게 된다면 DCLR은 전차선을 단전시키기 때문에 MCB가 전체가 차단되는 것이 맞죠. 그렇기 때문에 주퓨즈는 교류간에 그냥 전기만 안 통하게 했기 때문에 MCB가 해당 차만 차단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양소등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양소등이라는 단어를 이제 여러분들이 처음 들으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얘기하자면요. MCB라는 친구는요. 3개 있죠. 그죠? M-차가 3개니까. 자, 이 세 친구가 전부 다 켜져 있으면 ON, 전부 다 꺼져 있으면 OFF 등이 들어와요. 근데 켜지고 꺼지고 켜지고 이런 식으로 중간에 뭔 꺼지고 뭔 하나만 켜졌어요. 그럼 뭐한 상태예요? MCB가 차단된 것도 아니고 켜진 것도 아닙니다. 켜진 것도 아니고 꺼진 것도 아닙니다. 라는 양소등 둘 다 안 들어와요. MCB ON등하고 OFF 등이 둘 다 안 들어옵니다. 그걸 양소등이라고 해요. 그때는 뭐예요? 어떤 차가 지금 고장났구나 라고 봐주시면 되는 것이죠. 그게 MCB 양소등 형상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MCB 양소등 형상은 이제 뒤에서 교직전환 구간에서 이제 쌤이 다음 시간 때 좀 더 자세히 알려드리고요. 이때는 이 정도구나 라고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아무튼 주퓨즈 용단되면 뭐예요? SIV 정지돼서 MTOM 꺼지고 MTB도 꺼지겠죠? 60초 MTI 여자로 해당 차량 MCB가 차단된다 정도까지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ACOCR은 이건 뭐 했기 때문에 사실 똑같은 얘기 또 하는 거예요. ACOCR, M-차차 합효율, CT1 얘기했었죠. 얘가 가전류 검지해준다고 했었고 동사순서 CT와 가전류 검지하면 ACOCR 여자하고 MCB 사고 차단합니다. 자, 단 MCB를 투입할 때 교교절연 구간 통과 또는 순간 단전 때 ACOCR이 여자여도 MCB-TR이 시한작용 0.5초 작용으로 MCB 차단을 방지해준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MCB-TR이 뭐라고 했었죠? 호들갑 좀 떨지마. 전기 들어왔어. 왜냐면 ACOCR은 도립전류에 대해서도 굉장히 약한 친구죠. 왜냐면 과전류로 검지하는 친구인데 얘가 빵에서 100으로 가는 것도 과전류로 판단하는 거예요. 갑자기 들어오니까. 그래서 도립전류를 막아주는, 즉 도립전류에서 MCB가 차단되는 것을 막아주는 게 바로 MCB-TR 0.5초 버텨준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ACOCR 동작코 현상은 얘 양소등 되죠. 왜냐면 해당 차량에 MCB가 꺼진 거니까요. 그리고 폴트 등 그 다음에 고장 차량 차측 등 점등이 되고 운전시 모니터 AC 1차 가전류가 표시가 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 세 가지가 표시가 되는 이유는 ACOCR도 이제 고장의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가 되고요. 조치는 MCB OS, RS, 3초 MCB CS를 취급해주면 됩니다. 앞에 있는 차들도 다시 복귀를 할 수는 있겠지만 복귀가 안 되는 차들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MCB OS, RS, MCB CS를 취급해주는 차량은 이제 ACOCR일 때 해주면 되고요. 얘도 1차, 특고합은 대가리 깨져도 1차라는 얘기 했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오늘 여러분들 비상시 조치 해로 총 5가지 개정기에 대해서도 배웠습니다. 오늘의 핵심 정리는요, 뒤에 빈칸 문제에서는 여러분들에게 쓸만한 문제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쌤이 여기서는 핵심 정리에서는 오늘 비상회로에 대해서 오늘 배웠던 내용들을 조금 서머라이징 하는 느낌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오늘 첫 번째 배운 게 MT라는 친구를 배웠습니다. MT는 주변악기라는 친구인데요. 이 주변악기라는 친구는 MTOM, MTBM이라는 친구를 달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친구의 계정기가 이제 이 친구 선풍기가 돌아가야만 MT가 꺼지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MT 179, 99, 80, 그 다음에 똥86
똥발 구해요. 이거 이 숫자들 기억하라고 했었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AC 박스를 봤었습니다. 뭐 보조 전원 보조 박스를 봤었어요. 억설루티네요. 죄송합니다. 자, 이 박스에서는 4명의 친구가 있었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첫 번째 무슨 친구 있었다고 했었죠? PT 친구 있었다고 했었죠? VR, TR 이 친구들. 그래서 ACVR, DCVR, ACVR, TR, DCVR, TR 친구가 되어 있고요. 두 번째 친구 MCB 친구들, MCB R123라고 했었습니다. N 들어가지 않는다고 했었고요. 세 번째 친구, MCB 사고 차단 친구 ARR, OCR, ACOCR, 그 다음에 ACOCR의 친구 MCB TR. 방금 배웠죠? 이 두 명의 친구 있었다고 했었고, 네 번째가 MT 관련된 친구 MTAR, MTOFTR, MTOTD 이렇게. MTOFD네요. 죄송합니다. FD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어설러스 박스 들어있었다고 했었고, 종합회로 배웠었습니다. 종합회로 하기 전에 FL 있었죠. FL은 고조파를 제거해주는 DC 전용 구간의 기계였다라는 얘기를 했었고요. 고조파 잡는다고 했었고, 얘 강제냉각입니다. 강제냉각 방식 쓴다고 했었고요. 아무튼 FL 이 친구 있었고, 이 정도까지 하게 되면 이제 앞에 정리되었고요. 그 다음에 종합회로, 이거는 꼭 그려보라고 했었습니다. 어떤 순서로 기동되는지, 어떤 순서로 동력 운전을 하는지는 그림을 꼭 그려봐야 다음 3단원 넘어갈 때 여러분들이 편하세요. 그래야 쌤이 자 여러분들 이거는 외우셨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제가 백날 천날 설명해도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비상회로 5가지 했었었죠. 그래서 쌤이 여기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가지 DCLR, 그 다음에 주퓨즈, 그리고 그리고 여러분들 종합회로 넘어가기 전에 있었죠? M-찬지 구분하라고 했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이따가 설명 다시 넘어가서 들으시면 되겠고요. 그건 뭐 여러분들이 종합회로 아시면 다 아시는 내용이어서 쌤이 그냥 넘어갔습니다. 자, EGS는 비상접지 회로라고 했었고요. 이 친구는요, 무슨 친구? 접지해서 바로 접지하는 친구죠. 바로 해서 다음에 바로 접지하는 친구고요. 전차선 단전해주는 친구입니다. 3가지 경우에 쓴다고 했었죠. 전차선을 급하게 단전해야 되는 경우. 두 번째, 2판 DS 취급했는데 동작 안 하는 경우. 세 번째는 정비할 때 쓴다고 했었고요. EGS가 용착되는 경우가 생긴다고 했었죠. 그죠? 용착되는 경우에 우리 어떻게 한다고 했었죠? 판 상승 후 즉시 단전이 된다고 했었습니다. 퐁 소리 나면서.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했었죠? 판 VN을 차례대로 올려서 확인하자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ACLR 한번 볼까요? ACLR도요, 접지하는 친구예요. 왜냐, 피렉이거든요. 이 친구도 접지한다. 피레라고 할까요? 피렉이라고 할게요. 지우고. 피렉이죠. 피렉인 친구. 이 친구는 별거 없어요. 외부 서지 들어오면 방어해주는 친구고, 얘는 특히 MCB 투입할 때 펑! 단전된다 했었죠. 그래서 ACLR을 동작한 차량을 확인할 때는 ADDN, ADAN으로 확인하자고 했었습니다. 두 친구들로 순서대로 차단하고 올리자라고 했었고, 이 두 친구 전부 다 차단되면 뭐 해주는 거예요? 뭐 해줘야 됩니까? 이 친구 완전 부동 취급 및 연장근조 취급해야 된다고 했었습니다. 자, DCLR 이 친구는 누구랑 CT2 그리고 LRR, OCR하고 친구라고 했었고요. 이 친구는 언제 동작한다고 했었죠? 교류 이 새끼 멍숭이 하면서 교류 전원이 들어갈 때 직류 구간에, 그러면 대전압이 들어오는 거니까 DCLR이 바로 접지, 피레를 해주는 거죠. 자, 그래서 CT2가 그걸 검지해서 LROC한테 알려주면 MCB 차단이 된다고 했었고요. 이때는 MCB는 전체 오프등이 들어오고, 펄트등, 고정표시등, 그 다음에 차측등, 점등 된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차량, 해당 차량 뭐 해줘야 됩니까? 완전부동 취급 및 연장거점 취급까지 2개를 다 해줘야 될 것 기억을 해줘야 된다고 했습니다. 주퓨즈, 이 친구는 뭐 막아주는 친구죠? 직류 이 새끼 뭐지? 하면서 막아준다고 했었고요. 이 친구, 이건 기억하자. 적색 단추 30mm 나온다고 했었죠? 동작하면. 그래서 직류 친구가 만약 주퓨즈가 끊어지면 어떻게 된다고 했었죠? MT 쪽 아래쪽이 다 날아가니까 해당 차량의 MCB가 차단된다. 그 대신 즉시 차단이 아니라고 했었죠. 왜냐면 끊어지고 나서 MT가 이제 멈추는 거기 때문에 MCB가 즉시 차단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장 표시 등, 차측 등, 이거 펄트 등, 차측 등 다 안 들어와요.
그래서 MCB 차단되면 나중에 MCB 양소등이 발생한다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왜? 해당 차량만 MCB가 차단됐기 때문에. 아까 전에 말했던 DCLR은 뭐 위에 있는 전선이 뭐 한 거예요? 단전이 됐기 때문에 당연히 MCB가 차단되는 게 맞지만 주퓨즈는 주퓨즈 그냥 퓨즈가 날아간 거기 때문에 아래에 있는 기계가 작동을 하지 않고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MCB가 차단이 된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ACOCR 같은 경우에는 말했던 것처럼 뭐 새가슴인 친구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 친구는 CT1이라는 친구가 검지해주면 ACOCR이 여자에서 MCB를 차단하는데 MCB TR이라는 친구가 뭐 해주는 거예요? 막아주는 거죠. 야야야 진정해 뭐 할 때? 전차선 MCB 최초 투입 이거 전차선 이격시 전차선 한번 떨어졌다 붙었다 할 때 그리고 세 번째가 교교 저렴 구간 지나갈 때 그때 MCB TR이 몇 초? 0.5초 버텨줘서 MCB 차단을 막아주는 친구다. 그래서 ACOCR은 전차선에 과전류가 들어왔을 때 막아주는 친구인데 대부분은 주퓨즈에서 끊어집니다. 근데 ACOCR은 조금 더 작은 과전류들 그러니까 이제 주퓨즈가 끊어질랑 말랑 하는 정도의 과전류가 지나가게 되면 ACOCR이 막아주는 친구인데 쓰잘데기 없이 말 막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ACOCR이 MCB TR이 턱 치면서 야야야 진정해 이거는 막을 필요가 없어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 대신 ACOCR 여자 하게 되면 MCB 차단이 되는데 얘도 양소등이라고 했었습니다. 왜냐면 단전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해당 차량 MCB만 차단이 됐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것까지 딱 기억을 해주시면 여러분들 5가지 전부 다 전복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 비상조치 해로까지 그리고 MT에서 비상조치 해로까지 여러분들 같이 보게 되었는데 이렇게 여러분들 같이 따라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70명의 분에 되시는 분들께서 이렇게 많은 관심과 사랑을 주신 거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제2종 철도면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전기동차 지금까지 들었을 때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차근차근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서 내 스스로에게 납득을 시켜주실 때 여러분들은 전기동차 문제 확실하게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 여러분들과 함께했던 철도 오빠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